빠방하이 25만 구독자를 기념해서 채널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애니만 다루던 본 채널에는 영화 콘텐츠도 추가할 예정이고요. 영화가 올라갔던 이 TV에는 애니 영화 요리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영화 콘텐츠는 썸네일 배경 등을 파란색으로 통일할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요구르트. 사실 제가 짱덕이면서도 해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콘텐츠는 해리포터 병축. 한국에 우렁각시가 있다면 호그와트엔 도비가 있죠. 우리가 흔히 요정 생각하면 요런 비주얼 생각했는데 짜자잔, 이게 무슨 일? 도비가 처음 나왔을 땐 충격이었죠. 하필 옆집에서 이 녀석이 비주얼 쇼크를 주느라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넘날이 귀엽죠. 계속 보다 보니 정들었다는. 저는 지금도 도비 잠옷을 입고 네, 잡소리는 그만하고 도비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My pressure. 죄송합니다. 네, 이건 반지의 제왕 한 줄 요약. 도비도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골룸이 반지 처돌이라면 도비는 해리 처돌인데요. 비밀의 방에 첫 등장한 이 녀석. 처음엔 다들 악역인 줄 알았죠. 골룸처럼 순진한 척 접근한 다음에 다 말살시킬 줄. 이해는 되는 게 이 편에서는 해리를 아주 잡습니다. 우선 무단점거에서 침대에서 방방 뛰죠. 해리에게서 온 모든 편지를 가로채서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하게 하죠. 거질리 집에서 일부러 마법을 써서 경고장을 받게 만드는가 하면 도화 4분의 3 승강장 진입 통로를 막아서 애꿎은 롱까지 기차 못하게 만들고 퀴디치 경기에선 블러저가 공격하게 만들어서 해리 팔 한쪽이 날아가기도 하죠. 이렇게 오죽하면 그 착한 대연자 해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유라도 말해주던가. 물어보면 나쁜 놈이 하면서 자학하죠. 더 얄미운 건 자기를 3인칭으로 부른다는 거. 됐거든. 그렇게 맑은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줄래? 주인에 대해선 발설할 수 없는 집요정의 규칙 때문에 말을 못한 거지만요. 나중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걸 알고 해리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해리포터는 집요정계의 우주대스타인데요. 볼드모트에게 핍박받던 집요정들은 해리포터가 볼드모트를 처치함으로써 자유를 얻게 됩니다. 도비는 말포이가의 집요정이었는데 볼드모트 컴백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돌아온 거죠. 결론은 큰 도움은 안 됐지만요. 그리고 해리는 이에 보답하듯 꼼수를 써서 도비를 루시우스 말포이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가테리, 도비의 라스트 팡. 이때부터 도비는 해리 처돌이가 됩니다. 비밀의 방에서 받았던 해리의 더러운 양말을 갑옷처럼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전쟁이 시작되고 난 후에는 거의 참모장급의 활약을 하는데요. 좋긴 좋은데 해리를 위해서라면 탑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고 하는 광기를 보여주죠. 말이 씨가 된 걸까요? 해리 일행을 구하기 위해 말포이 저택으로 들어간 도비. 모두를 구출해내지만 벨라트릭스가 던진 칼에 맞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언제 봐도 슬픈 마지막 장면. 더 아련한 건 도비의 첫 대사와 마지막 대사 모두 해리포터였다는 것. 빠방이들은 도비의 생일이 6월 27일인 걸 아셨나요? 롤링 작가가 도비 광팬인 여동생 생일과 똑같이 설정했다고 합니다. 6월에 탄생하는 제라늄이고 꽃말은 그대가 있기에 행복이 있네라는 뜻인데요. 해리에 대한 도비의 순수함이 느껴지는 모먼트입니다. 이것은 도비의 묘. 마법을 쓰지 않고 해리가 직접 글자를 새겨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엔 이런 진심이 전해져서 집요정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죠. 여기서 오는 특이점. 근데 죽으면 묻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어느 포인트에 감독을 받은 거지? 아닙니다. 사실 집요정은 죽으면 목이 잘린 채로 벽에 전시된다고 합니다. 시리우스 블랙 가문 벽에도 집요정들의 머리가 전시되어 있죠. 심지어 크리처는 엄마의 얼굴이 전시되어 있는데도 자랑스러워하고 자신도 그렇게 전시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구덜덜합니다잉. 이게 영광스러운 전통일 정도로 집요정들에겐 노예정신이 뼈까지 사무쳐 있습니다. 사실 그저 봉사정신 만빵에 남을 돕길 좋아하는 종족인데 마법사들은 이를 이용해서 노예처럼 다루죠. 맨날 맞고 학대당하는 건 다반사에 옷도 자유롭게 못 입어서 낡은 천대기를 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비는 해방됐어도 버릇이 돼서 베개 커버를 걸치고 다니죠. 주인이 학대해도 모욕을 할 수도 없고 쉽게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에게 옷을 받는 것. 그렇게 도비가 루시우스 말포이에게서 벗어나죠. 또 다른 방법은 집을 처분하는 방법인데 집요정이다 보니 집이 판매되면 패키지로 판매되어 간다고 합니다. 진짜 노예 맞네요. 물론 도비처럼 특이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크리처처럼 한 집에서 영원히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럴만한 게 집이 크거나 유서 깊은 가문에만 집요정이 탄생한다고 하죠. 너네 집엔 왜 요정이 없냐는 질문에 로는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혈통과 가문을 엄청 따지는데요. 크리처는 먹을 태생인 헤르미온느를 거의 멸시했죠. 이건 뭐 으리으리한 대감집에 콧대 높은 머슴인 건가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부분 도비나 크리처
크리처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조용히 일하는데요. 호그와트에도 집요정이 몇백 마리나 있지만 해리 댕은 사관이 돼서야 그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정도이죠. 그렇다고 힘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팡이도 없이 손가락만으로 강력한 마법을 구사하는데요. 수명도 마법사와는 비교가 안 되게 길어서 크리처의 경우 666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텐셜이 좋은데 학대당하면서 숨어서 집안일만 하는 집요정들, 마치 사회생활하는 우리 모습 같네요. 집요정의 이런 처우나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느낀 당신은 머글입니다. 같은 머글 태생 헤르미온느도 이런 집요정의 일방적이고 자발적인 봉사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 헤르미온느가 만든 협회, 바로 집요정 복지증진협회, 이름하여 스퓨. 와, 스퓨는 토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론이 이걸로 엄청 놀려댔습니다. 헤르미온느가 4학년 시절 퀴디치 월드컵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집요정을 본 것을 계기로 시작된 운동으로 단기 목표는 집요정들의 처우 개선, 장기적으로는 집요정 지팡이 소유 금지법 등 여러 악법을 개정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가입비는 2시클, 가입자는요? 4개. 달랑 헤르미온느 1명. 그리핀도르 휴게실을 돌아다니며 홍보했지만 아무도 가입 안 했죠. 네빌 롱바텀이랑 론, 해리, 그리고 도비가 어쩔 수 없이 가입하긴 했지만 거의 무반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거인과의 혼혈인 해그리드조차 남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종족을 강제 해방시키는 건 기쁨을 강제로 뺏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집요정들의 반응도 이와 다를 건 없어서 결국엔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한 번은 헤르미온느가 여기저기 옷을 기숙사에 숨겨놓고 실수로 집계해서 강제 해방시키려는 작전을 펼치는데요. 물론 실패! 너무 심한 행동에 빡친 집요정들이 이를 모욕이라고 느끼고 파업을 선언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그리핀도르 기숙사는 치우지 않았죠. 그리고 모든 기숙사 청소는 도비의 목, 도비가 그리핀도르 기숙사 전속 청소부가 된 우픈 사연입니다. 도비가 말하길 이직이 제일 쉬웠어요. 도비는 말포이 가문의 집요정을 거쳐 호그와트 집요정 그리고 해리포터의 참모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한 군데에 정착해서 그 집에 대대손손 봉사하는 다른 집요정들에 비해 이직을 엄청 많이 했죠. 말포이 가문에서는 엄청난 학대를 당했는데 다리미로 손을 지지고 벽에 스스로 머리를 박게 했다고 합니다. 이 습관이 남아서 해리와 있을 때도 잘못을 하면 자학을 한다는 슬픈 사연. 나중에 말포이 엄마를 공격하면서 참교육을 시전하긴 했지만요. 애니웨이 이직이 신의 한 수네요. 도비는 호그와트에서 최초로 돈을 받고 일한 요정이기도 한데요. 자유의 몸이 된 이후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덤블도어에게 고용돼서 호그와트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덤블도어는 일주일에 식갈레온과 주말 휴가를 제안했지만 도비는 너무 호하다며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죠. 일주일 1갈레온 받고 한 달에 한 번 쉬는 조건과 마음에 안 들면 덤블도어를 욕하는 걸로 계약을 극적 타결합니다. 1갈레온은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의 가치인데요. 월급으로 치면 2만원밖에 안 합니다. 도비이즈 프리가 국룰인데 도비이즈 2만원으로 바꿔야겠습니다. 도비 이제 무료 아닙니다, 여러분. 2편에서 거의 주인공급의 분량을 자랑한 도비, 어찌된 게 3, 4, 5, 6편 주구장창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7편에서야 다시 등장하죠. 원작에서는 1, 3편 제외하고 모두 등장했는데 대체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제작비 때문입니다. 도비의 극중 비중도 조연치고는 많은데다가 대화하는 장면도 많은데요. 이 녀석 가만히 있지도 않죠. 해리포터 역을 맡은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도비를 상상하며 연기하는데 엄청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비밀의 방의 도비는 좀 더 주름이 많고 어두운데 죽음의 성물의 도비는 주름도 없어지고 눈도 커지고 해준했습니다. 이게 기술의 발전인가요? 7편에서의 인상적 연기와 최후로 인기를 끌었지만 2편에서는 워낙 민폐 이미지가 강해서 인기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작진 측에서는 핵심적 역할도 아니고 제작비도 많이 드는 도비를 굳이 출연시킬 이유를 못 느낀 거죠. 4권에서는 아가미프를 해리에게 넘기고 5권에서는 필요의 방을 소개해주고 6권에서는 크리처와 함께 말포이를 감시했는데 그동안의 도비의 모든 활약은 네빌 롱바텀이 축적했습니다. 집요정 관련 에피소드도 재밌는 게 많았는데 참 아쉽네요. 나이를 들고 도비를 다시 보니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데요. 힘들긴 해도 자기 일을 사랑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이것은 마치 제 모습? 나는 언제 도비처럼 프리해질라나. 반도의 모든 직장인, 학생들 파이팅! 마무리! 아직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꾸르트!